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면 키도 크고 힘도 좋고 피지컬도 정말 좋죠. 그런데 반대로 내 아이는 자꾸 왜소해서 체격 차이 때문에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 클리닉도 다니고 키 크는 약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죠. 결국 아이는 스트레스만 받고 부모님은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저도 어릴 땐 그랬어요. 아, 쟤는 키도 크고 힘도 좋은데 나는 왜 이렇지? 아, 재능은 역시 타고나는 건가? 맨날 줄넘기를 하고 우유를 마시면서 5cm만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프로가 된 선수들 중 특히 피지컬이 약점이었던 선수들은 그 키에 집착하는 시간에 완전히 다른 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차이를 만든 지점이었습니다. 키와 체격 맞습니다. 분명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지컬이 약해도 축구 선수의 꿈을 접을 순 없잖아요. 피지컬이 약한 건 약한 거고 그래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키가 작으면 기본기가 좋아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피지컬이 약한 선수들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훈련을 하고 성장해야 프로 무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어떤 훈련에 집중해야 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축구에서 피지컬과 키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키퍼, 중앙수비, 포워드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 세 포지션은 공중볼 경합이 다른 포지션보다 많고 신장이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앙수비나 골키퍼는 타고난 피지컬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 프로 무대에서 버틸 수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윙백, 미드필더, 윙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포지션들은 키가 크면 좋고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커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비슷한 실력이라면 신장이 큰 선수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가 작은 선수가 기회조차 없는 건 아니죠. 특히 윙백, 미드필드, 윙어 포지션은 신장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포지션에서 살아남는 것이 키가 작거나 피지컬이 약한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축구라는 종목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농구는 공을 위로 쏘는 스포츠입니다. 공을 던지는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신장과 실력이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전혀 다릅니다. 공을 위로 던지는 농구와 달리 공을 앞으로 보내는 스포츠입니다. 경기 흐름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죠. 축구는 앞으로 달리고 사방으로 움직이며 순간적인 속도 싸움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반응하고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거죠. 이게 바로 피지컬이 약한 선수들이 프로에 가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 제리야, 결국 스피드 얘기하는 거잖아. 스피드도 결국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스피드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건 스피드 그 자체보다도 민첩성과 순발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훈련을 통해 충분히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축구는 40m, 50m를 전력으로 질주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오히려 10m, 20m의 짧은 거리를 누가 먼저 반응하고 누가 먼저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타고난 스피드가 아니라 순간적인 움직임만 내 옆에 있는 상대보다 빠르면 되는 거죠. 단 0.1초, 단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보다 먼저 어깨를 집어넣고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을 먼저 잡아내면 상대가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스피드? 순발력? 민첩성? 말은 비슷한데 뭐가 어떻게 다른 거지? 각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스피드는 일정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m를 몇 초에 주파하느냐 하는 순수한 속도를 말하는 거죠. 순발력은 정지 상태에서 팡 하고 치고 나가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가 심판에 휩쓸이 울리는 순간 0에서 최고 속도까지 도달하는 그 짧은 찰나의 폭발력, 그게 바로 순발력이에요. 민첩성은 움직이는 도중에 방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상대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빠르게 몸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죠. 정리하자면 스피드는 직선으로 달리는 순수한 속도, 순발력은 출발 순간의 폭발적인 가속력, 민첩성은 방향을 바꾸고 먼저 반응하는 움직임의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 중 스피드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이지만 민첩성과 순발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키가 큰 선수들보다 오히려 키가 작은 선수들에게 유리한 영역입니다. 키가 작은 선수는 몸이 가볍고 중심이 낮기 때문에 반응
속도나 방향 전환 속도가 자연스럽게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이 약한 선수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무기입니다. 축구는 점점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공이 오가는 시간과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순발력과 민첩성은 현대 축구에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결국 피지컬이 아무리 좋아도 움직임이 느리고 반응이 둔하다면 프로 무대에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K리그 중앙 수비를 봐도 190이 넘어가는 수비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180대에 순발력이 좋고 민첩성이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즉 신체 조건이 좋다는 건 플러스 요소이지 그것만으로는 프로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좋은 예로 김민재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수비수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키가 크고 체격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가 대단한 이유는 피지컬과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빠르게 반응하고 뒷공간이 뚫렸을 때도 누구보다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키가 크든 작든 민첩성과 순발력,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진짜 경쟁력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이 능력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 훈련만 반복하는 것과 기술 플러스 속도를 함께 키워온 선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 역시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프로팀에 들어가는 큰 무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은 선수들은 오늘 말씀드린 순발력과 민첩성을 만들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민첩성과 순발력을 쌓아가면 작은 체격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많은 선수들이 어린 시절부터 드리블, 패스, 슈팅 같은 공을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은 열심히 연습하면서도 정작 순발력과 민첩성을 키우기 위한 신체적 준비는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경기장에서 100% 발휘하려면 움직임을 받쳐줄 수 있는 몸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볼 터치가 좋아도 상대보다 한 발 늦게 반응하거나 방향 전환이 느리면 실전에서는 그 기술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자세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 기본기를 만들어 두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토대가 탄탄해야 중고등학교 시기에 들어서면서 민첩성과 폭발력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기술도 경기장에서 제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슨에서도 단순히 공을 잘 다루는 기술만 가르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중고등학교 시기만 돼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스피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엔 기술만으로는 경기에서 차이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움직임의 속도와 폭발력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순발력과 민첩성을 키우기 위해선 그 기반이 되는 자세와 움직임의 기본기부터 잘 다져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어린 시절에는 빠르게 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빠르게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기술도 살아나고 경기 속도도 따라갈 수 있으며 상대보다 한 발 앞서는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키가 작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닌 오늘 이야기한 민첩성과 순발력 그리고 좋은 자세에서 비롯되는 움직임의 토대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체격이 큰 선수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 시절에 꼭 갖춰야 할 신체적 기본기, 기술적 기본기, 전술적 기본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키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하고 프로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민첩성, 순발력, 폭발력은 분명히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재능이 아니라 훈련과 어린 시절부터의 좋은 습관의 영역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 능력을 꾸준히 키워놓으면 경기장에서도 한 발 빠르게 반응하고 프로팀에 가는 좋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피지컬이 약하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피지컬이 좋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프로에 가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축구 선수가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으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